이삿짐을 이제 옮기기 시작하는데 자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프트웨어 책자부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와 진짜 적지 않네요.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진짜 공부할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호두에 대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병충해라든가 아니면 뭐 곤충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겠고 토양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겠고 여러 가지 공부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그간에 공부하던 내용들을 조금 한번 좀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좀 소개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이제 수출까지 생각하다 보면 무역도 조금은 알아야겠죠. 여러 가지 책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책자들을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요거 X라고 쳐 있는 거, 이거 X라고 쳐 있는 건 제가 이제 중국 서점에서 책을 사다 보니까 막 중복된 거예요. 중복돼 가지고 요거는 이제 옆으로 제껴 놓은 거고 X. 자, 1번서부터 쭉 계속 하는데 첫 번째 읽었던 책이죠. 첫 번째 읽었던 책인데 뭐 호두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내용들. 야, 이거 보는데 한참 걸렸어요. 자, 1번 2번 호두. 어렵다. 또 이것도 뭐 1년 내 뭐 어떻게 하느냐 전지전전과 관리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거고, 이건 백문백답이라고 해가지고 박피호두에 대해서 껍질이 얇은 조실성 박피호두에 대한 백문백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요거는 뭐 재배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쭉 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고급 재배 역시 7번 호두 안전, 우수 고효율 생산 재배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8번 책 관리 재배 합니다. 요 정도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쉽게 읽어져 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자세하게 저 매월 관리를 해줘야 할 것들 12개월을 나눠 가지고 이제 뭐 쭉 정리를 해 놓은 책이죠. 뭐 그 우수한 품질의 풍부한 생산을 파는 방법, 이것도 뭐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산호두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피칸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칸인데 중국에서는 호두로 구분을 합니다. 피칸과 호두를 같은 류로 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피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호두 병충해 방제. 아, 제가 어렵다. 병충해 방제에 대한 것들 쭉 있고, 여러분들이 뭐 자꾸 병이다 뭐다 막 하는 것들이 사실은 병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증상인 경우도 많고 합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한 백문백답. 그런데 호두하고 빤리, 그러니까 저기 밤이죠. 밤에 대한 거, 뭐하는 거, 안전생산 기술. 호두 눈이 어떻고 저쩌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죠. 자라는 성과 뭐 여러 가지 내용들. 효율 생산이다. 아이고 많다. 그리고 제가 단순히 호두만 공부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나무에서도 배울 게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복숭아를 누가 해보자고 해서 복숭아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숭아는 좀 아니다 했죠. 책을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쭉 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거의 좀 판단이 되죠. 호두 생산과 보관 뭐 이런 것들 뭐 많죠. 자, 보고 청양호두에 대해서 청양호두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호두를 갖다가 호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가공 방법, 그 기계들과 뭐 처리 과정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호두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나중에 가공해서 판매하고 유통하고 수출할 것인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도 조금 참고해 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키위. 저 사실은 제가 호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저도 호두 외에도 관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위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역시 박피 산호두, 그러니까 껍질이 얇은 피칸이죠. 뭐 이것도 해봤고, 호두 이야 관리 기술이다. 그래서 뭐 하는 것들 쭉 봤고, 과수 전지전전 정형, 과수를 갖다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유인하고 어떻게 저기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래서 과수의 접목 방법, 접목 기술을 갖다 쭉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는 호두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목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했었고, 가공 기술이라, 저장 및 가공 기술. 호두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에 대한 쭉 책자들이에요. 기술이고, 얘도 규모화 재배. 호두 과원을 어떻게 규모하고 기계화하고 경영화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29번이었군요. 야, 이런 책들은 이건 일본에서 이제 일본 책자였고, 뭐 우리나라의 자료들도 봅니다. 사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파프리카는 어떻게 했나 하고. 자, 30번 와봐라. 과수 병충해. 병충해 방지해야겠죠. 과수나무에 있는 병충해에 대한 것들. 아이고, 밤과 호두와는 병충해, 뭐 그런 것들, 원색 도감이죠. 그래서 이렇게 호두에 있는, 호두나무에 오는, 그리고 밤나무에 오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병충해네. 호두 병충해 방지 기술. 아이고, 어렵다. 공부할 거 많죠? 과수원에 풀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가. 풀을 이용해야 할 이유, 관리해야 하는 이유, 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거. 여러분들 체리죠? 체리, 따잉타오. 뭐 체리도 저 공부했어요. 체리 또 있네. 체리. 복숭아 또 공부했고. 자, 여러분들 대추나무 많이 하잖아요. 대추나무도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서 뭐 대추나무의 시설예배에서부터 뭐 이런 거 전지전정 유리하는 것도 공부했습니다. 여기 대추, 그리고 뭐 농산물의 저장에 대해서, 저장 및 가공 방법이죠. 농산물을 갖다 어떻게 저장하고 가공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뭐 관리야. 시비에 시비. 얘는 거름을 어떻게 줄 것인가, 과수나무의 수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과수의 정형에 대한 것. 자, 북방과수 정형 기술 및, 이거는 이제 중국의 북쪽 지역의 과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넘겼습니다. 몇 번이었죠? 42번. 43번, 일로 와라. 43번. 43번. 44번이 어디 갔는데 없어졌네요, 책이. 책을 좀 가끔은 분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번호가 안 매겨져 있는 거 보니까 겹쳐져 있는 거 있고. 가서 자, 단순히 이것만 해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저기 뭐 다른 책들도 봐야 해요. 얘는 밤과 호두,
예, 뭐 우수한 품질 뭐 이런 기술 또 역시 해야 하고 45번이었네. 44번이 빠졌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할까요? 46번 호두 재배 및 병충해 방제 기술. 새로운 신기술이라고 해서 샀어요. 새로운 신기술. 자, 호두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호두 품종에 대해서도 좀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자, 식품 처리하는 그 가공하는 가공 회장. 사과도 좀 공부했죠. 사과. 외화, 밀식, 뭐 재배 기술, 뭐 이런 거. 48번인가? 다른 것들도 열매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뭐 가공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저장 및 가공 기술. 얘는 뭐 신선하게 어떻게 뭐 그런 것들. 역시 저장과 가공 기술. 역시 우리가 51거예요. 52가 틀리지. 그렇죠. 과일 이거 뭐 여러 가지 채소, 뭐 야채 같은 거 가공하는 기술. 얘는 견과, 저장 및 가공 실용 기술. 이제 견과를 우리가 호두는 견과잖아요. 어떻게 저장 및 가공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쭉 나와 있는 것들. 이거는 뭡니까? 주스예요, 주스. 즙을 어떻게 가공해 가지고 하느냐. 이것도 이제 호두 기름도 또 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 짜고 뭐 하는 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 뭐 여러 가지. 이거 뭐예요? 이거 뭐라고 하더라. 여주. 55번, 56번 맞네. 얘는 또 키위, 미호토라고 하죠. 미호토, 키위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또 왔네, 또 왔어. 숭아였고, 얘는 뭐. 자, 66번, 59번, 60번. 도라지. 가원 기술. 여러 가지들. 사계절 관리 방법. 러버가 뭐냐? 무예요, 무. 자, 뭐 마도 공부를 했었고 특색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즉 저도 여러분들이 이거 저거 알아보시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저도 이런 식으로 단순히 호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것들이 또 뭐가 있는가, 약재 뭐 아니면 뭐 식용 뭐 과체류 이런 거 쭉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심지어는 이렇게 물 속에서 나오는 것들도 공부를 좀 해봤고, 생강도 공부를 해봤고, 가지 또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그쪽에서 도입해 올 만한 게 또 혹시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하고서 좀 여러 가지도 보고 그렇습니다. 매도 몇 번이냐? 60번. 69번. 70번이 이제 해야겠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보고, 뭐예요? 여러 가지 체류인데 뭐 맹문동이나 뭐 이런 거겠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들 또 보고, 콩류도 보고, 병충해 전반적인 것도 좀 보고, 원색 도감이잖아요. 뭐 그래서 이렇게 파들. 전 사실 중국에서 가서 파가 한 2m까지 자라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2m짜리 파. 대단합니다. 그래서 파를 갖다가 좀 도입을 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죠. 오이가
오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아직 이렇게 저도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단순히 호두만 공부하는 게 다른 것들도 쭉 해서 보고 있는데 아직도 호두만 하는 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즉 호두만한 농작물 품목을 갖다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점점 우리나라는 이제 인건비가 비싸지고 절대 인건비 안 내려가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실 게 많아요. 자, 고추 라조라고 했죠. 고추 또 해봤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수박 많이 하는데 수박의 품종이나 이런 것도 좀 한번 보려고 이런 것도 봤어요. 수박도 좀 공부를 해봤죠. 뭐 수박이 길쭉길쭉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참 희한한 게 많죠. 예,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길쭉한 거, 노란한 거, 시커먼 거, 뭐 이런 것들 둘러싼다. 속이 노란 수박도 있고. 과수 전반적인 생산 신기술 해가지고 해서 이제 아무데나 들어갔고. 생장 조절제, 호르몬 조절, 생장 조절에 대해서 또 정리가 되어 있길래 생장 조절제에 대해서도 좀 봤어요. 이거는 식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호두나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84번 연결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뭐 생물학적 방제 농약, 생물 농약, 즉 생물학적 농약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느냐의 지침서입니다. 신형 육제품. 저는 사실은 나중에 뭔가 한번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부러 좀 하나 갖고 왔어요. 육가공 하나는 좀 배워보고 싶은 게 있어. 지금은 뭐 호두로만 하고 있고 저기 하지만 나중에는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나면 하나 더 해보려고 한 거죠. 천마. 또 키위네. 89번, 90번으로 연결됩니다. 식품을 뭐 어떻게 섭니다. 어떻게 양분을 조절하고 줄 것인가. 키위는 제가 사실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키위는 펜다레라고 하죠. 엄청 많았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분재 참 멋있죠. 분경으로 버섯을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하나의 꼭 버섯이 식용만 아니라 이렇게 분경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공부하겠습니다. 야, 이건 뭐야? 마늘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식물들을 공부하다 보면요, 상통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양분 및 수분 관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생강이 또 있네. 생강에 내가 관심이 많았구나. 그리고 과수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한 것들, 토양 개량이냐, 뭐 시비가 어떻다, 뭐 어떻다 이런 건 토양 관리도 중요하죠. 토양 관리. 자, 이거 몇 번? 99번, 100번은 어디 갔지?
100번대가 어디 갔냐. 100번대 상자가 없어진 것 같아요. 100번대 99 100번대 상자가 어디 가는 거야. 100번대 상자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제기를. 그래서 200번대가 나왔네. 상자가 어디로 갔나. 다시 여기서 201번 뭐 그림으로 설명한 호두 뭐 양중 양법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 좋은 품종의 호두를 갖다가 뭐 배양하고 하는 방법이 있죠. 무공해 풍부한 생산의 기술이라 방법이라 생산재배라 이런 것들 많아요. 3번 100번째 책이 진짜 어디로 갔지? 아씨, 중국 호두 재배 신기술 새로운 기술이라 했어. 그래서 새롭다고 하니까 또 호두 표준적인가 이건가 그냥. 그리고 다시 또 뭐 호두 이런 것들. 항상 뭐 어디 서점을 가거나 하면 일단 호두에 대한 책은 다 삽니다. 일단 다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뭐 한 볼만한 그 뭐 작물들이 있을까 하고서 한번 둘러보죠. 책이 100번째 책이 진짜 많이 없었는데. 호두에 대한 책, 호두에 대한 책들 많죠. 12번 이것도 호두. 각 지역마다 전부 다 있습니다. 마호두, 중국 마호두에 대한 거. 마호두라는 게 뭐냐면은 귀족 호두라고 여기서는 하죠. 근데 그쪽에서는 마호두라고 하고 혹은 웬왈 호두, 놀이용 호두, 손놀이개라고 하죠. 놀이개 호두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들 쭉 설명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 좋다고 하죠. 자, 13번, 14번, 뭐 야생 호두에 대한 것들, 그 자료들, 형태, 모양,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잎과 잎결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역시 산호두라고 쓰였죠. 산호두 피칸입니다. 피칸. 향령 호두에 대한 거, 향령이 뭐가 또 저쪽에 대한 것들 써있죠. 그리고 또 호두 병수의 방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이유가 필요 없는 책은 좀 빼려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인데 필요 없는 것은 전부 다 빼려고 하는데 뺄 만한 게 없어요. 잘 저 이렇게 하면서 옆에 쭉 둘러보고 있는데 뺄 게 뭐 있습니까? 요만큼 빼야겠네. 요만큼. 한 주먹. 그거 참. 이렇게 외국에는 쭉 호두에 대한 책자들, 뭐 식물에 대한 책자들 쫙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런 것들 너무 좀 그렇죠. 너무 적죠. 제가 쓴 책 하나 더 쓸 게 많아요. 더 얘기해 줄 게 많습니다. 저 책자예요. 제가 알고 있는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에 5%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저 책에. 근데 요즘 중고 책방에서 중고로 46,000원에 누가 주문하셨다고 하던데 책값이 거꾸로 오르네요. 올라. 다시 또 써야죠. 또 이제 더 우수한 자료를 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데 얄밉습니다. 누가 얄밉냐고요? 어느 사람의 말이 얄밉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금 됐습니다만, 너는 책이나 써라. 내가 돈은 내가 벌게. 뭐 이래저래 이런 식의 뭔 얘기들을 하는데, 참 내주기 싫은 그 노하우들을 갖다가 제가 혼자서, 물론 관심이 있고 제가 궁금해서 공부를 했지만,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이끌어 주려고 하면, 너는 공부나 해라, 돈은 내가 벌게. 참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속은 그렇더라도 말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하더이더,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예 산물의 수확 후 관리, 종자에 대한 것, 뭐 관리 기술, 또전 저양, 다 이거 다 버릴 게 어디 있습니까? 병충해에 대한 집자, 병충 버릴 게 없잖아요. 제가 또 관심 있었던 분야, 중국이요. 인구는 많은데 바닷가에 접한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서 민물 양식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서, 제가 그걸 민물 양식에 대해서 조금 기술을 훔쳐야겠다 싶어서 일단 책장 가져왔는데, 그런데 뭐 나중에 새우나 키우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고요.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호두나무 한 그루를 싸게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키우실 건데요? 만일 병이라든가 충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데요? 결국은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합니다. 그때 누구한테 의지하실 거예요? 젖도 모르면서, 일도 모르면서 그냥 아는 척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면은 이 정도 자료는, 최소한 이 정도 자료는 공부하고, 이 정도 자료는 조사하고, 이 정도 자료는 번역하고, 그러고서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는, 우리나라의 또 이 기후와 이 곤충들, 동물계,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맞는 방식을 찾아내고 있는 저한테 물어보실 겁니까? 즉, 어딘가 하나에는, 어떠한 품목 하나에는 저처럼 미친놈이 이렇게 한 가지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개구라 치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말빨로 하는 사람들을 따를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호두나무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호두나무 이 품목의 특성만 알아서는 안 돼요. 토양의 준비, 그 다음에 토양 관리, 토양의 어떤 특성, 그리고 거기에 퇴비를 어떻게 줄 것인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서부터 벌레의 생리는 어떠한 것인고, 뭐 이런 저런 것을 쭉 알아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호두나무 심기 전에 제가 필요한 것보다 호두나무를 심은 이후 제가 더 필요한 거죠. 제가 속상한 게 뭐냐면, 어느 분 과원에 딱 가보면 뭐 자주 지나다녀요. 그런데 야, 저 사람 전지전정도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그리고 병이 왔는데 저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데 묻지를 않아요. 왜? 관계가 묘해졌으니까. 쉽게 그렇게 관계를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가 보죠.
그래서 어설프게 알면서 괜히 이렇다 저렇다 호두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손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묘목 몇 주 팔아먹기 위한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실은 많은 농가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자, 공부할 자신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떠들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공부할 자신 없이 알미란 것이 없이 그냥 그럴 것이다 카더라로 떠들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단순히 그냥 이런 것들만 식물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소가 어떻게 크는지 말이 어떻게 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른 식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쭉 그 용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쭉 보시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카드라 통신 흉내내는 사람들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은 농가들한테 큰 피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외국어도 좀 공부를 하시고 저도 지금 이런 책 아주 오래된 책도 안 버려요. 오래된 책들도 안 버리고 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요. 남들 자료 쳐다봅니다. 외국 나가잖아요. 이런 책들 뭐 저도 몇 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원문도 한번 읽어보고 그래요. 자, 외국어도 공부하시고 식물도 공부하시고 곤충도 공부하시고 토양도 공부하시고 천문학도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그리고 지형에 대해서도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어제 잔뜩 태워버렸는데 막 우리나라에 있는 농기계라든가 어떤 뭐 농자재라든가 카다롭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모았었습니다. 박람회 가는 데마다 다 일일이 전부 다 그걸 모아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 이건 어디에다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죠. 책을 정리하다 보니 이 많은 자료들 중에 버릴 거는 고작 한 주먹.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이 많네요. 괜히 떠들었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호두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에 누구와 함께 시작을 하고 끝까지 누구와 함께 갈 것 같은가를 잘 판단해 보세요. 말만 잘하는 애들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아 그랬어요 하고 하는 사람들이 최고가 아니라 자기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주경야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2015년 5월 14일 날 제가 여기 이제 서울 순주입니다. 서울 순주. 그때 술 담근 것을 갖다가 가끔 한 잔씩 마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나머지 조금 늦은 더위 잘 견디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란 없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는 인내력이 능력이에요. 인내합시다.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고 살아있으면 좋은 날도 다시 옵니다. 그리고 돈을 그렇게 찍어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고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돈을 그렇게 찍어서 뿌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화보다는 현물화하는 것이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